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했고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도 역시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과 과학기술이라는 오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질문은 다가올 위협을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과학기술과 이 무기체계 전쟁의 관계를 살펴보면 반 크레벨트 같은 사람은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이 전쟁의 양상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도구를 활용한 도구의 시대에는 근거리 전투를 했고요. 기계의 시대에는 대규모 병력과 물자를 전투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시대에는 입체적인 군사작전을 치렀고요. 지금과 같은 자동화 시대에는 전쟁도 자동화되고 정확성이 향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 없듯이 전쟁의 양상을 결정하는 요인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고 또 모든 다른 것은 또 전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설명하고 변화를 추적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이론과 역사를 다루는 것과 거의 맞먹는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양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과학기술과 전쟁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첨단 무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일까요? 이 과학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차 세계대전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상작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전차를 먼저 개발한 것은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 내에서 이 전차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먼저 활용한 것은 독일군이었습니다. 전차 개발에 한 발 늦었던 독일은 기갑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격전을 치렀는데요. 이 전격전으로 유럽 전역을 군사적으로 석권하고 소련마저 위협해 갔습니다. 이 독일의 구데리안이 주창한 전격전은 다음과 같이 치러집니다. 첫 번째는 적 후방 지역에서 분란을 먼저 일으킵니다. 전투기가 또 제공권을 장악해서 주요 시설을 폭격하고요. 기계화 부대는 충격력을 활용해서 전투력을 집중해서 돌파구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돌파구를 활용해서 후방 깊숙하게 침투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마비시킵니다. 또 뒤이어서 차량화된 보병이 들어가서 포위된 적을 소탕하는 식으로 전격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의 전격전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과학기술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참호를 파고 진지전을 하던 영국군은 소음 전투를 앞두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파괴력을 갖춘 많은 양의 대표를 만들고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탄막 포격이라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지에 돌입하기 전에 엄청난 포격을 퍼부어서 독일군이 미리 설치해둔 철조망을 파괴하고 강력하게 구축된 진지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격을 하고 보니 불발탄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포탄을 쏘고 그 포연이 거치고 난 뒤에 보니까 철조망이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진지 안에서 피해를 입었을 줄 알았던 독일군이 곧장 뛰어나와서 돌격하는 영국군을 향해서 기관총을 쏘았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양측은 너무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기술을 과신한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양상은 군사 기술에 따라 변화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군사력이 운용되는 전쟁의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고 국가와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을 또 다르게 만듭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